네, 이번에는 4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은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실 3강에서 수직 관계인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다면 이제 이번 강의는 나와 동등한 입장인 동료와의 수평적인 관계인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료는요, 어찌 보면 입사에서 가장 가까워지기 좋은 그런 동료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입사를 하면 모든 것들이 낯설고 어색하고 이럴 때 나와 같이 입사를 해서 같이 어색하고 또 처음인 이 동료와는 친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의지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같이 식사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연락도 자주 하게 되면서 친분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꼭 중요하게 지켜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첫 번째로 심리적인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친해진 관계는요, 제일 먼저 호칭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이름을 부르거나 또 인생 선배라고 이렇게 형, 누나, 오빠, 언니 이런 호칭을 사용하면 이것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참 쉽게 이 부분을 노출시키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자기들끼리는 조금 친분이 잘 될지 모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의 위화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분위기를 어색할 수 있게 되니 여러분들 이 심리적인 거리 잘 유지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호칭은요, 상대에 대한 예의가 되기도 합니다. 나도 상대에게 예절 바른 사람이 되고 또 상대에게 예의를 지켜주는 게 이 호칭이니 우리 호칭 많이 조심하고 또 신경도 잘 써야 됩니다. 이렇게 호칭을 잘 하면 그건 예의 바른 거라 또 허물없어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우리가 너무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요, 그 허물없음이 결국 또 나중에 나에게 허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심리적인 간격 잘 유지하고요. 적절한 호칭 잘 써서 또 사회생활에서 동료들 간에 오해 없이 또 재미있게 직장생활 하는 것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탁과 거절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닐 겁니다. 서로 조직을 이루어서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과 다 연결이 될 텐데요. 이럴 때 부탁하고 또 상대방의 부탁도 듣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부탁과 거절 방법인데요. 먼저 내가 부탁할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탁을 하기 전에 내 업무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다 익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분은 도저히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할 때 부탁을 할 건데요. 이때 부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 또 이것이 적절한 부탁인지 잘 살펴보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하고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먼저 묻고 부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왠지 좀 섭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탁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잘 살핀 후에 부탁을 해야 됩니다. 상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뭔가 분주한데 거기에다 부탁을 하면 이건 상당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메모지를 활용해서 메모를 좀 남긴다든지 아니면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타이밍인지를 좀 살핀 다음에 부탁을 한다면 아마 원활한 부탁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내가 부탁을 받을 때입니다. 자, 그때도 우리는 지혜로운 그런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도 우선 내일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사실 내일이 내 업무가 엄청 많은데도 이것을 부탁을 거절 못하고 그냥 수용했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절할 때 말하기는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 보고서 제출이 촉박하네요. 끝나고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한 내 업무가 다 끝나고 제 업무가 이제 다 마무리됐는데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거절도 지혜롭게 하는 말하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거절을 하면 상대의 감정도 상하지 않고요. 또 서로 좋은 분위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입사원이라고 이 거절을 못하고 여지를 남기는 경우가 있죠. 글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하고 말끝을 흐리거나, 글쎄, 좀 기다려 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순간 앞에서는 분위기가 좋을 수 있지만 상당히 감당이 안 돼서 오히려 뒤에 또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거절을 할 때는 분명하게 내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절할 때 이야기도 한번 해보았습니다.